오늘은 왕에서 폐위되어 등이 아닌 조선 10대 왕 연산군과 그의 처 신씨 이야기입니다. 조선 10대 왕의 묘이나 조선 왕릉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위치는 서울시 도원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해설사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묘의 주변은 도시화되어서 주차장이 없습니다. 묘 특징은 연산군과 거창 부인의 묘를 비롯하여 태종후 후궁 의정궁주 조씨의 묘, 연산군의 딸과 사유 묘가 있습니다. 의정궁주 묘에는 유일하게 병풍석이 있습니다. 연산군 묘는 조선 10대 연산군과 거창 군부인 신씨묘입니다. 연산군 묘는 하나의 곡장 안에 봉군을 나란히 배치한 쌍군의 형식으로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연산군, 오른쪽이 거창 군부인의 묘입니다. 연산군은 1506년 유해진 강화 교등에서 세상을 떠나 곳의 묘가 조성되었다가 1512년 거창 군부인이 중종에게 연산군묘 이장을 요청하여 양주 회천, 지금의 도원구 방학동인 지금의 자리로 묘를 옮겼습니다. 묘에는 문석인 투상, 망주석, 장명 등 상석, 향로석, 표석을 배치하였고 묘 근처에는 제시를 두었습니다. 이 묘역은 원래 세종의 아들 이명대군의 땅이었는데 이명대군은 세종의 명으로 자식이 없던 태조의 후궁 성비원씨와 태종 후궁 의정궁주를 모셨습니다. 1454년 의정궁주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땅인 현재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고 제사를 맡았습니다. 이후 이명대군의 첫째 아들 오산군이 맡았고 오산군의 묘 역시 이 근처에 조성되어 오산군파에서 묘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512년 이명대군의 외손녀인 거창군 부인이 강화교등에 있던 연산군 묘를 자신의 외할아버지 땅인 지금의 자리로 옮겨달라고 중종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있던 의정궁주묘 위에 연산군 묘를 옮겨왔고 1524년에 연산군의 딸 희순공주와 사위 곰경의 묘가 의정궁주묘 아래쪽에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거창군 부인이 1537년 세상을 떠나 연산군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과 폐비윤씨의 아들로 1476년에 태어났습니다. 연산군은 1479년 생모 윤씨가 폐위되자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손에 자랐고 실제로 정현왕후를 생모로 알고 자랐습니다. 1483년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능짐을 잇다가 자신이 정현왕후가 아닌 폐비윤씨 아들임을 알고 윤씨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소삼릉 후궁묘역에 있는 회묘는 성종의 폐비이자 연산군의 사친인 폐비윤씨 묘로 1482년 사서되자 경기도 장단의 일반묘로 조성되었다가 1497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이장하고 회묘를 하였습니다. 갑자 사화 발생으로 회령으로 격상되어 왕릉 형식으로 다시 조성되었다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다시 회묘가 되었습니다. 1969년 서삼릉으로 이장하면서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능친 공간만 이장하여 홍살문 정자각이 없습니다. 회글자는 회기동 회와 같으나 한자는 다릅니다. 연산군은 즉위초 빈민을 구제하고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제재에 힘을 썼고 종묘에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는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왕으로서의 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498년 무사화와 1504년 갑자사화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화 이후에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 경연을 피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잔혹한 형벌을 시행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연산군은 각지에서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해오게 하였으며 성균관을 놀이터로 삼고 원각사를 연회장, 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따 선발해드린 흥청들과 그들의 식비, 융비 등으로 국가 정사가 피폐해진다 하여 흥청망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곧 흥청망청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506년 성희안, 박정원 등의 훈구 세력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켜 왕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이후에 강화도 교등에 위대인 지 2달 만에 죽었는데 만인 지상은 절대 권력자 자리에서 쫓겨나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보고사화는 김일손 등 살인파가 홍구파에 화를 입힌 사건으로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원인이 되어 살인의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의 사사
사건을 이용하여 훈구 및 살인파들이 척신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종종 반정은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이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거창군 부인 신씨는 본관이 거창인 거창 부원군 신승선과 증모현주 이씨의 딸로 1476년에 태어났습니다. 1488년 왕 세자빈에 책봉되었고 1494년 연산군이 왕이 오르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거창군 부인으로 신분이 낮아져 궁박 정청궁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성품이 너그럽고 학식이 높으면서도 겸손해 윗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런지 사제로 쫓겨간 뒤에도 집과 종을 하사받고 컨퀴바인의 예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을 총애받았던 장록수에게 멸시도 받았지만 장록수는 연산군을 폐위 당일 참수를 당했지만 신씨 부인은 품위 있게 1537년 6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이하게 연산군 묘 아래 딸과 사이 무덤이 있는 가족묘 형태로 죽어서나마 가족이 모여있으니 신씨 부인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가 더 행복하고 있지 않을까요? 동네 한복판에 묘가 있어 아마 지금도 세상 물정 혼하실 것 같습니다. 의정공주 조씨는 본관이 한양인 조랭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422년 상왕 태종의 후궁으로 정해져 입궁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태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빈위로 책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세종은 특별히 의정궁주라는 호칭을 내렸으며 145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의 딸 휴순공주는 연산군과 거창군 부인 신씨의 장녀로 태어나 휴순공주가 되었습니다. 1501년 구문경과 혼인하였으나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공주 칭호를 없앴습니다. 연산군의 사위 구문경은 본관이 능성인 구수영과 길안현주 이씨의 아들로 태어나 1501년 휴순공주와 혼인하여 능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관직이 취소되었습니다. 반정 이후 아버지 구수영이 중종에게 휴순공주의 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연산군 유배지는 강화도 교동 화계정원 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교동도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군 검문소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화계정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입니다. 화계산 전망대는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금은 성인 13,000원입니다.
1506년 9월 1일 폐위된 연산군은 붉은 옷에 갓을 쓰고 내전문을 나와서 땅에 엎드려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왕은혜를 입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호한 후 4명의 매는 평교대를 타고 창덕궁 동쪽에 있는 선인문을 빠져나와 돈인면 서대문으로 한양토상을 벗어나와 지금의 연세대학교 정문인 연희궁 굿제에서 유숙하고 둘째 날 금포를 유숙하고 셋째 날 통진에서 유숙하고 넷째 날 강화 유숙하고 다섯째 날인 9월 6일에 교동고읍의 고구리 안치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수행인원은 나인 4명, 내시 2명, 반감 1명에 당상관 1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호송하였습니다. 안치된 곳의 울타리는 좁고 높아서 해를 볼 수 없으며 작은 문 하나가 있어 음식을 간신히 넣을 수 있고 연산군이 안으로 들어가자 시녀들이 목 나와 울었다고 합니다. 교동에 유배된 후 역질에 걸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다 그해 11월 8일에 죽었습니다. 연산군의 진면목을 알게 없지만 당시 교동으로 패천되어 가시 울타리 안에 거처하게 되었을 때 강화 백성들이 왕을 원망에 치어 불렀던 이가는 연산군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충성은 거짓이요 거동은 교동일세 일만응청 어디 두고 석양하늘 끈위 따라가는 곳 두어라. 교동 또한 각시집이니 날색이 무방하고 조용도 하네. 여기서 삼호, 거동과 효동은 음이 서로 가깝고 방언의 각시와 가시는 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뜻을 빌어 노래한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말은 사기였고 그 결과 엄격한 곳이 유배지 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세로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것도 모자라 서양처럼 세력이 쇠한 때에도 가시집이나 찾아다닌다며 연산군을 조롱하고 희화한 것입니다. 강화와 교동은 고려시대 희종, 강종, 충정왕, 우왕, 청왕 등과 조선시대 폐위된 연산군, 광해군, 그리고 왕족인 안평대군, 임해군, 영창대군, 등창대군, 은원군, 경안군 등에 이르기까지 천여년 동안 왕과 왕족의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강화와 교동이 왕과 왕족의 유배지로 이용된 이유는 서울과 가까운 섬이어서 격리와 감시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왕족의 유배 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되었고 글을 쓰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왕조실록 등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배지역은 함경도, 평안도와 같은 국정지역과 제주도, 남해도, 진도, 거제도, 흑산도와 같은 섬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중 강화는 왕족의 유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배형은 차마 사형에 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유는 황후조 해변을 고을에 보내는 것이며 배는 유형지의 지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배형의 종류에는 살던 곳과 유배가는 지역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왕족이나 고위관료를 일정한 정세에 격리하는 안치와 같은 독특한 유배도 있었습니다. 유배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것은 배가 아니면 육지와 연결이 차단되는 절도 안치이며 집주를 가시나무로 둘러싸고 담장을 설치하여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안치입니다.